그 크로마토그래피 약간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아크릴 아마드 젤이라는 걸 만듭니다. 이것도 그냥 겉으로 보면 투명한 젤 모양인데 자세히 보면은 굉장히 조그만 구슬들이, 그러니까 거의 뭐 현미경으로 봐야겠죠? 그런 게 연결된 집합제 같은 거예요. 여기다가 단백질 샘플을 이렇게 탁탁탁 올려놔요. 올려놓은 다음에 전기를 걸어줘. 여긴 플러스, 여긴 마이너스. 이게 버퍼가 쌓여있죠. 그런 다음에 탁 내리면은 단백질이 쫙 분리가 되기 시작해요. 분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한 게 쿠마시 스테이닝이에요. 쿠마시 스테이닝 뭐냐면은 이 젤 끝나면은 젤을 말려요. 건조를 시키면은 그나마 부서지지 않는 형태가 돼요. 젤이 이제 말랑말랑 촉촉하거든요. 이게 잘못하면 찢어질 수도 있고 그런데.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어, 그 염색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파란색으로 염색이 되는데 어떤 건 양이 증가했고 어떤 건 양이 좀 줄어들었고 뭐 이렇게 알 수는 있는데, 자 마찬가지예요. 어떤 단백질인지 잘 모르고 대충 몰큐럴 웨이트이 어느 정도다 그 정도만 알고 있고 정체도 모르고, 그러니까 이렇게 실험적으로 이제 가치가 처음에는 대단하다, 처음에 개발했을 땐 대단하다 했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뭘 하고 있는 거지? 막 점점 미궁으로 빠지는 거죠. 그래서 어떤 방법이 나오느냐, 어, 멤브레인, 이 젤에 있는 단백질을 멤브레인, 다공성 직물 같은 데다가 옮겨서 단백질을 완전성을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이루어져요. 이 다공성 직물은 이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폐? 그런 거예요. 여러분은 종이라고 생각하지만, 천에 가까운 겁니다. 이제. 그리고 거기다가 특별히 수많은 구멍 같은 거를 막 박아놓은 거죠. 젤에다가 이거를 멤브레에 넣고 전기를 딱 흘려주는 거야. 마이너스 플러스로 딱 하면은 이 단백질이 탁 옮겨가요. 거기로. 여기다 옮기면 뭐하냐 하는데 이 멤브레 다공성 직물은 안 찢어지죠. 안 찢어지고 안정적이죠. 굉장히 오랫동안 보관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뭐 할 건데 거기다가 항체를 붙이는 거야. 항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P53 단백질 붙을 수 있는 항체를 딱 붙이면은 이제 그럼 붙였으면 또 어떻게 할 건데, 보통 두 가지 항체가 있는데 꼬리 자체에 발광 효소가 달려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이걸 퍼스트 안티바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라고 하고 세컨 안티바디라고 해가지고 이 세컨 안티바디 여기에 달라붙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세컨 안티바디 HRP라는 게 있어요. 이게 케모 루미센스 서브스트레이트를 주면은 HRP가 밝은색 빛을 냅니다. 녹색 빛인데 암실에 가해지면 보여요. 그래서 옛날엔 엑스레이 필름 들고 가서 거기다 갖다 대면은 이제 엑스레이 필름이 이런 식으로 탁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게 딱 P53이야. 밴드 하나 딱 나오고, 봐. 항암제를 줬을 때 뭐 이렇게 증가했다가 뭐 안 준 거는 감소하고 뭐 이런 게 있어. 해서 논문을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특정 단백질의 반응 정도를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된 거예요. 그러면 교수님 왜 그 퍼스트 프라이머리 안티바디에 이거를 직접 붙이지 왜 이런 식으로 했냐요. 왜냐면, 자, 효율을 한번 생각해봐요. 이렇게 만들고 따로따로 만드는 게 효율이 높은 거예요. 이거는 세컨 안티바디는 어떤 게 붙어도 이게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뭐, 고트에서 생산이 됐나, 치킨에서 생산됐냐, 마우스에서 생산됐냐, 그것만 알면 돼요. 거기에 맞는 세컨 안티바디를 대량으로 만들 수가 있죠. 그래서 세컨 안티바디는 굉장히 싸고요. 프라이머리 안티바디가 굉장히 비쌉니다. 이 프라이머리 안티바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기 때문에 프라이머리 안티바디 비싼 거에다 요걸 붙이면은 웨스턴 블란용이 아닌데요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까지 비싼 항체를 구입할 필요가 없잖아. 그래서 효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두 번 하는 방식으로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방법, 일렉트로포레시스, 프로틴 트랜스퍼, 이뮤노블랏 세 개 합쳐서 나는 이 웨스턴 블랏으로 부르겠다 라고 한 거죠. 근데 이거는 어디서부터 시작했다? 닥터 에드윈 서던 박사가 DNA 분석 기법을 난 서던 블랏으로 할 거야. 자기 이름에 붙인 거죠. 그 옆에 있는 사람이 그럼 RNA 분석 기법은 노던 블랏이겠네. 그리고 옆에 있는 또 교수님이 그럼 단백질 관련된 건 웨스턴 블랏이야. 뭐 이런 식으로 된 거죠.
자, 그러면은 여태까지 설명한 걸 보여드릴게요. 저기 키트가 있어요. 이렇게 일렉트로포시스 할 수 있는 키트. SDS 젤이죠. 아크릴 암마이드 젤. 자, 이게 버퍼 댐이라는 건데요. 두 개를 할 때는 상관없지만 하나만 하고 싶다 그러면 저기 뒤에다가 연결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젤을 이제 결합을 해줘야 되는데, 젤을 파는 것도 있습니다. 저기 파는 거거든요. 저는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만들어서 사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예요. 비용을 절감시킬 수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저걸 사서 학생한테 시켜봤더니만 못하는 거예요. 저거를 테이프 같은 거 뜯고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나중에 해야 되는데 그거 하다 부셔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냥 손재주가 거의 없으니까 차라리 만들자. 만들면 좀 쉽거든요. 나중에 뜯어내는 게. 그래가지고 이제 만들어서 사용하는데 그러다가 또 학생이 지쳐서 못하고 뭐 그런 것도 있는데 그러니까 손재주가 좀 뛰어나면 뭐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도 아니에요. 손재주가 그냥 저 정도만 하면 돼요. 자, 저 콤을 뜯어내야겠죠? 뜯어낼 정도면 돼요. 그게 뭐 어렵나? 저거는 이제 콤 뜯어내고 저기 이렇게 초록색이 된 게 콤이거든요. 뜯어내고 저기다가 연결을 하는 거죠. 자, 이게 콤 안 뜯어냈네요. 이 사람 정신없죠? 이렇게 러닝 버퍼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되는 거예요. 러닝 버퍼는 만든 법은 물론 이제 그걸 파는 데도 있어요. 트리스 글라이신 플러스 SDS 넣어주고 pH 8.3으로 맞추면 된다. pH 8.3은 이미 여기서 맞춰져 있겠죠? SDS는 좀 독하거든요. SDS는 비누 같은 건데 굉장히 독한 비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몸에 안 좋아요. 그래서 이걸 넣어주면 돼요. 자, 이제 버퍼를 넣어주고 있죠? 그러면 이제 조금 빠르게 자, 이분이 이제 지금 뭘 하냐면은 샘플을 넣어주고 있어요. 파이펫으로. 저거 쉬워 보이는데, 그러니까 저는 굉장히 쉽게 하는데 학생들 시키면은 저기다 못 넣고 다른 데다 집어넣고 난리예요. 막 그 버퍼에다가 넣어놓고 왜 저게 안 보이냐니까 교수님 저게 보이세요 하는데 저게 그러니까 제가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저렇게 간단합니다. 저 간단한데 저걸 못하는 학생들도 꽤 많아요. 저걸 다 집어넣고 그럼 어떻게 돼요? 다 집어넣겠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일렉트로포시스 시작하는 거예요. 단백질 어떻게 해요? 점점 좀 아래로 내려가기 시작하죠. 쭉쭉쭉쭉쭉 내려가죠. 금방금방 내려가요. 여기 가운데 있는 거는 프로틴 마커입니다. 프로틴 마커가 왜 필요하냐면 여기쯤이 몰리큘 웨이트이 어느 정도야 보여주기 위해서 있는 거죠. 기준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쭉 이거 한 줄밖에 안 보이네. 사람 눈에는 한 줄밖에 안 보이지. 근데 단백질 여러 개가 이렇게 나눠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자, 이제 꺼내요. 꺼내고, 그럼 이제 젤이 나오겠죠? 그럼 이 젤을 분리를 해야 돼요. 기술이 좀 필요한데, 교수님 저거 못할 것 같아요. 저거 하다 젤 찢어질 것 같아요. 그렇게 할 수는 있는데, 저거 이제 트랜스버퍼 용액이라는 게 있어요. 여기다가 넣어줄, 그 트랜스퍼 할 때, 프로틴을 트랜스퍼 할 때 사용될 용액이 있습니다. 이거를 거기다 담가주면은 젤이 뜯어집니다. 아주 간단하게. 정말 쉽게 뜯어집니다. 그러니까 툭 건드리면 툭 뜯어져요. 그리고 젤한테는 아무런 그런 찢어짐이 없고 그래요. 근데 좀 기다려야겠죠. 한 10분 정도? 그걸 또 못 기다리는 거야. 가지고 못 기다리고 저거 뜯어보겠다고 하다가 다 찢어버리고 막 그러는 거지. 자, 저 사람 기술이 있어서 그런 거 없이 착 뜯어내죠. 자, 그리고 저기 종이 같은 데 놓고 그 다음에 멤브레인을 올려놓는다. 멤브레인이 하얀색이에요. 이게 멤브레인인데 이거 딱 하면 여기에 이제 단백질이 옮겨 붙을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를 이제 딱 닫은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저기까지 탁 바깥쪽이 검은색, 검은색은 검은색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둬요. 그리고 저기에 뭐 아이스팩을 넣거나 아니면 냉장고에 넣어서 한 저기 60으로 돼 있지만 저는 그냥 상온에서 한 100으로 1시간 정도만 돌립니다.
그러면 이제 보통 그 멤브레인이 단백질 옮겨져 있어요. 이제 저게 멤브레인이죠. 근데 폰슈에스를 넣으면 빨간색이죠. 이제 보면은 이제 염색을 해보면은 빨간색으로 단백질이 염색이 된 거 볼 수가 있어요. 볼 수가 있는데 저 사람 너무 급하게 하느라 염색이 됐는지 안 됐는지도 확인 안 한다고 이렇게 해요. 근데 이제 염색을 했을 때 단백질이 내가 볼 때 한 20개 정도는 있는 것 같아, 한 줄당. 그 정도면 잘한 거예요. 실제로는 100개 이상의 단백질이 있는 거죠. 있는데 그 정도가 염색이 돼야지만 여러분들의 실험이 어느 정도 된 겁니다. 근데 이거를 어차피 된 건데 이걸 확인을 왜 하나요? 할 수도 있죠, 여러분들이.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거 단백질 없는데 그 다음 단계를 하면은 그 다음 단계에 들어가는 게 돈이 더 많이 들어간 거거든요. 중간에 스탑할 수가 있잖아요. 이거 잘못됐으니까 다시 해야겠다. 근데 이거를 가르쳐줘도 학생들이 안 합니다. 나 몰라. 안 되면은 내 책임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근데 그게 좋은 방법이 아니. 시간도 세이브 하려면 이 방법을 써야 돼. 자, 그리고 이거 다 씻으면 그 폰슈에스가 그 빨간색이 다시 없어져요. 벗겨져요. 금방 쉽게.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주냐. 스킨 밀크로 한번 인큐베이션 해주고 워싱 해주고 PBS로 트윈 이십이 달려있는 그런 세척제 같은 거를 세척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뭘 해줘야겠어요? 항체를 붙이겠죠. 아까 말했던 퍼스트 안티바디, 그 다음에 또 워시 해준 다음에 세컨 안티바디. 워시를 해주는 거는 여기저기 다 붙으니까 일단은 약하게 붙은 애들은 다 떨어져라 이거지. 강하게 붙은 것만 보여달라 이렇게 하는. 그래서 다 워시를 해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단계 뭘 해주냐. 지금 이 광경이 그 케미컬 컴파운드를 넣어서 발광하게끔 해주는 거예요. 자, 이제 약을 넣었어요. 약을 넣었으니까 지금 눈에는 안 보이지만 밝은 빛이 나오고 있는 거죠. 암실에 가야지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옛날에 암실을 사용했지만 요즘에 기계가 있어요. 그걸 찍는. 왜냐면은 이제 어두운 곳에 가면 또 싫어하는 학생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저렇게 들고 가요. 나나나나나나 하고 들고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찍을 수 있는 기계 룸으로 가서 여기 가서 이 기계에다 넣고 자 설정을 해주고 집어넣고 착 찍으면 됩니다. 자, 찍으면 이렇게 밴드가 딱 나옵니다. 원래는 여기가 새카맣고 여기가 밝은 빛으로 나오는데 이걸 역상으로 해서 자동으로 해줘가지고 이렇게 해준 거거든요. 자, 실험 결과 약을 쳤지만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 단백질 뭔지 모르겠네. 예를 들어서 P53이라면 익스프레션 레벨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거죠. 자, 여기서 잘못한 점이 또 있는데 뭐냐면 이 학생이 그 화학물질 부르고 화학물질 바른 다음에 뛰어갔잖아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거를 바르기 전에 여기에 와서 해야겠죠. 왜냐면 여기 딱 도착했는데 다른 학생이 하고 있어. 금방 끝내주면 좋은데 3시간 동안 할 거야. 뭐 이런 학생들도 많죠. 오늘 나 여기 전세 냈다.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거기 가서 아무도 없구나. 그럼 그때 넣어서 그 화학물질 넣어서 발광을 하게끔 해야죠. 왜냐면 발광 시간이 제품에는 한 30분 정도라고 돼 있는데 5분도 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예를 들어서 그 화학물질을 너무 오래 보관했다. 그러면 1분도 안 돼서 그거 효과가 사라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상태인지 모르니까 교수님 그러면은 실험실에 보관한 그거 시약에 따라서 내 데이터가 잘 안 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죠. 안 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운에 맞게 되는 그건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머리를 살짝만 돌리면 세컨 안티바디에다가 에펜드로 튜브 1ml 튜브에다가 세컨 안티바디 한 3마이크로 넣고 그 다음에 화학물질을 한 100 마이크로리터 정도만 넣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겠어? 반응을 해서 빛을 나겠지. 그럼 뭐 암실 같은 데 가서 딱 보고 그러면 밝은 빛이 뭐 몇 분 동안 난다, 뭐 30분 동안 난다, 뭐 이런 거를 볼 수가 있잖아. 그러면은 이거 세컨 안티바디와
만약에 잘 된다. 30분 이상 오랫동안 빛이 나온다. 그러면은 세컨 안티바디와 그 화학 물질이 아직 새 거란 뜻이죠. 새 거다. 근데 만약에 안 보인다. 그러면은 둘 중 하나가 맛이 간 거야. 화학물질 또는 세컨 안티바디가 맛이 간 거야. 그럼 실험을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지. 그거를 다시 사서 해야 되지. 자, 그러면 웨스턴 블랏을 하면, 자, 익스프레션 레벨은 변하지 않지만 인산화된 걸 또 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볼 수 있는 거예요? 인산화라는 게 뭔지도 또 알아야 되는데, 카이네이즈라는 게 있어. 단백질 중에 카이네이즈가 다른 단백질을 인산화시키는 거를, 인산기를 붙여주는 거를 인산화라고 해. 포스포레이션이라고 하지. 근데 보통 포스포레이션 되면 대부분 이 단백질이 활성화되거나, 물론 불활성화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외적으로. 활성화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신호가 같다. 어떤 약물을 쳤을 때 신호가 활성화됐다라는 걸 볼 수가 있지. 그래서 이제 어떤 약물을 쳤더니만 1시간쯤에, 2시간쯤에 활성도가 최대가 됐다는 걸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인산화된 거. 아니, 그러면은 항체가 얘는 어떻게 특별하게 인식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단백질이 인산화가 되면 이 단백질 구조가 바뀝니다. 구조가 레귤레이션 도메인이 있고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도메인이 있고 그래요. 그러면은 레귤레이션 도메인 안에 액티베이션 도메인이 감춰져 있다가 마치 주먹처럼 감춰져 있다가 엄지가 예를 들어서 그 활성화된 도메인이라고 쳐요. 그게 주먹 안에 감춰져 있다가 인산화가 되면은 그 엄지가 활성화된 도메인이 바깥으로 나와요. 바깥으로 나오면서 그 단백질이 활성화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그 구조가 다른 거를 거기에 따른 항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자, 아직도 이해가 안 되겠는데 그럼 인산화시킨 단백질을 뭐 동물에 주입을 해가지고 그렇게 항체를 만드냐? 그게 아니라 여기 인산화 됐잖아요. 그거를 인산화된 부분의 그 아미노 애시드 같은 거를 다른 거를 뮤테이션 시켜줍니다. 그러면은 그거와 유사한 형태로 됩니다.